안녕하세요. 가나다 밥상에서 밥 짓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고은정입니다. 흔히들 여름을 보내는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름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3번의 복날마다 삼계탕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삼계탕을 집에서 직접 끓이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시간도 걸리고 한 번이라도 끓여보지 않으신 분들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레토르트 제품으로 나와 있는 거를 사다가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에 빠진 고기를 싫어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간편하게 재료만 있으면 30분도 안 걸리는 시간 안에 이른바 국물 없는 삼계탕이라고 해도 좋은 삼계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도 마트나 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고, 맛은 삼계탕의 맛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그런 맛이어서 보장할 만한 그런 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계밥을 하려면 밥이니까 쌀을 씻어야 됩니다. 근데 쌀을 이때는 어떤 쌀을 이제 씻어서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삼계밥에 들어갈 그 쌀은 흔히들 이제 삼계탕을 끓일 때는 찹쌀을 쓰기 때문에 모두 다 찹쌀을 가지고 씻어서 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찹쌀만으로 밥을 하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떡처럼 늘어져서 밥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음식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맵쌀과 찹쌀의 비율을 3대1, 3대1로 잡아서 같이 넣고 씻어요. 쌀을 씻을 때 약간 어린아이 다루듯이 하면서 물에 담기도록 하고 손으로 살살살살 비벼서 한 3번 정도 쌀을 씻으면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찹쌀은 뭐 이렇게 품종들이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지 않지만, 맵쌀들은 요즘에 그 브랜드명 말고 품종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품종들 중에서 찹쌀의 맛에 가까운 쌀을 골라서 이 밥을 하면 훨씬 더 이제 그 맛있는 밥을 해서 먹을 수가 있는데, 백세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그 쌀들을 마트에서 이렇게 사다가 같이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쌀을 씻었어요. 쌀을 씻어서 체에다 건져서 30분 정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불린 쌀을 이런 압력솥에 넣고요. 이런 압력솥이 없을 때는 집에 있는 전기 압력 밥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어 두시고요. 여기에 이제 삼계탕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같이 이제 넣고 밥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삼계탕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재료가 이제 닭입니다. 닭. 이런 식으로 뼈를 발라놓은, 특히 이제 그 넓적다리 부분을 발라놓아서 이게 닭갈비에 사용하거나 이럴 때, 아니면 혹시 이 다리를 가지고 스테이크를 굽는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걸로 보통 우리는 닭고기 정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정육들을 팔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하나 사다가 이제 잘라서 쓰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먹기 좋은 크기로 한 입에 쏙쏙 한 숟가락에 잘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잘게 썰어요. 이거는 그 닭다리살만 써야 되냐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가능하면 한 마리 그 닭을 다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통닭을 사다가 우리가 그걸 발골해서 쓰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발골한 걸 사다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지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가슴살이나 닭 안심 이런 거를 사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맛으로만 치자면 껍질과 지방이 적당히 들어가 있는 이 닭다리살이 오히려 훨씬 맛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닭고기는 준비해 두고요. 그 다음에 삼계밥의 두 번째 중요한 재료가 인삼이죠. 인삼은 씻을 때 이 흙모래 이런 것들을 씻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물에다 살짝 담가요. 담가서 잠깐만 놔두면 불어서 이 모래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냥 잘 밥에 섞여서 먹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2mm 두께로 이렇게 썰어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좀 더 맛있고 좋은 부재료인 이제 밤을 속껍질까지 잘 벗기신 다음에 한
먹기 좋게 한 4등분 정도. 이 밤도 되게 단단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칼질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칼질 하셔서 밤 준비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삼계탕에 이제 주로 우리가 잘 넣어서 먹는 대추가 있습니다. 이 대추는 잘 씻어서 칼집을 한번 넣어요. 칼집을 길이로 한번 넣으면 벌리면 벌어져요. 벌어져서 여기에 있는 씨앗을 다 빼내요. 그리고 한 입에 쏙쏙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대추가 너무 커가지고 입에서 씹히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씨앗을 딱 빼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다시 2등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청주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청주는 밥할 때 집어넣으시면 밥의 단맛이 훨씬 더 많이 잘 돌고 밥알이 탱글탱글 이게 농도가 있기 때문에 밥알이 더 탱글탱글 맛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 재료가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여기에 밥물을 맞춰서 밥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쌀을 씻을 때 이 컵으로 2컵을 씻었어요. 2컵을 씻으면 밥물도 그냥 일반 쌀이라면 2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에 찹쌀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찹쌀은 물을 적게 잡고 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밥물을 잡을 때 자, 2컵을 씻었으니까 자, 계량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울만 더 넣으면 넘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찰랑찰랑하게 해서 한 컵을 넣고요. 쌀을 씻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씻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물은 찹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찹쌀 들어간 것에 물 양을 뺀다고 생각하시고 90% 정도만 이렇게 넣어서 밥물을 잡습니다. 근데 나는 좀 더 약간 죽 같은 밥이 필요해. 그러면 2컵을 다 넣으셔도 되겠죠. 여기에 자 소금을 넣고요. 네, 소금을 넣고 그리고 자 이번에는 닭고기를 넣어요. 네, 이렇게 닭고기 자 고르게 밥 표면에 고르게 이렇게 넣고 자 그 위에 자 밤 썰어 놓은 것도 이렇게 해서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 인삼 썰어 놓은 거 같이 이렇게 또 넓게 펴서 넣고 자 인삼 모양 좀 살려서 그대로 하고 싶으시면 썰어 놓은 거 이렇게 같이 넣고 그리고 위에 대추 이제 청주를 마지막으로 위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러면 밥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압력솥이니까 여기에 뚜껑을 덮고 압력을 걸어서 불을 켜면 밥이 시작됩니다. 불을 켰는데요. 이제 추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너무 맛있는 삼계탕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흔들리면서 나오는 김이 찬 공기하고 만나서 지금 이 주변에 물기가 약간 생겼거든요. 제가 2컵의 쌀을 씻어서 한 거는 4인분의 밥인데 2인분 정도를 할 때는 15분 정도면 밥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왔던 이 물들이 지금 이제 사라지고 있어요. 이 시간이 약 한 1분 정도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불린 쌀을 씻어서 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때 물이 맑은 물이 나오는데 이 물들이 전부 사라지고 없어지는 시점이 한 1분쯤 후에 불을 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밥의 이제 포인트로 새로운 어떤 맛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불을 지금 끄지 말고 불을 약하게 중간불 정도로 줄여서 한 2, 3분간 더 두면 밑에 누룽지가 생겨서 흔히 우리가 바깥에서 외식을 할 때 먹는 그 누룽지 닭백숙의 그 누룽지 맛, 그 맛을 이 밥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그렇게까지 갈 거는 아니어서 이 시점에서 불을 바로 끕니다. 이제 김이 빠지는 시간은 한 5분 정도? 그 정도만 기다리면 맛있는 삼계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김이 다 빠졌어요. 밥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기대됩니다. 우와. 정말 밥에서 삼계탕 그 맛과 향이 이렇게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살짝 진밥인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겉에 묻어있던 수분들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더 약간 고슬고슬해지는 그런 밥이 됩니다. 이 밥은 한 그릇 밥이에요. 한 그릇 밥. 이 안에 필요한 다양한 재료들을 다 넣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반찬이 별로 필요 없어서 이 밥은 그냥 아까 소금 간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반찬, 김치 정도 아니면 맑은 국 이런 것들하고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된장국을 끓여도 아주 연하게 끓여서 파만 정도 아니면 부추 정도만 송송 썰어서 띄우는 정도, 아니면 이제 지금 여름에 한참 맛있는 감자 뭐 이런 걸 가지고 맑은 국을 끓여서 같이 먹는다든지, 그러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냥 먹다가 이거보다 조금 더 다른 맛을 느끼고 싶다 이러면 양념 간장을 만들어서 그것에 비벼 먹으면 또 맛있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쌀알 겉에, 밥알 겉에 묻어있던 수분들이 다 날아가고 밥알이 하나하나 이제 떨어지는 고슬고슬하면서도 찰기가 넘치는, 네, 윤기가 있는, 네, 그런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릇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담는 동안에도 입안에 침이 생길 만큼 네, 먹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꺼내놓은 인삼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얹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네,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맛있게 드시고 여름을 건강하게 나세요.